안녕하세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 강사 소홍섭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 KC 규정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전기 설비 제정 기술 기준으로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저압 부분에 대한 영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1정 접지, 2정 접지, 3정 접지, 특 3정 접지인 어떤 기기 접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진 거죠.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과전류 차단기에 대한 어떤 전격 전류라든지 어떤 간선의 허용 전류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과거에는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절연장에 관련된 것도 이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과거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자, 한국 전기 설비 제정 기술 기준으로 어떻게 이제 내용이 바뀌었는지 좀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자, 그다음에 우리 교재가 이제 총 6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공통 사항입니다. 출제 범위가 굉장히 제일 많겠죠. 이 부분이. 2장이 저압 전기 설비이고 3장이 고압 특고압 전기 설비입니다. 그다음 4장이 전기 철도 부분이고요. 5장이 분산형 전원 설비에 관련된 내용이고 6장이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그래서 우리가 총 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교재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자, 어떤 건 외워야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또 버리고 또 어떤 건 또 우리가 또 갖고 가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1장 공통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자, 이 공통 사항의 첫 장을 보시게 되면 자, 전압에 대한 통칙해가지고 전압에 대한 구빈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에서는 이 저압, 고압, 특고압에서 이 저압은 직류가 750V 이하였어요. 교류는 600V 이하였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신재생,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 되든지 어떤 이제 우리가 신재생으로 얻었던 전기들이 우리 직류 뭐 1000V가 될 수도 있고 800V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고압으로 우리가 책정을 했는데 자, 그게 이제 저압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KC 규정으로서 어떻게 돼요? 이 규정은 지금 바뀐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만 바뀌었어요. 저압 부분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저압에서는 자, 직류 얼마다? 1500V 이하, 1.5kV 이하이다. 자, 교류는 자, 1000V 이하를 우리 뭐라고 하더라? 저압이라고 하더라. 전기 공부하고 있는데 전압에 대해서 저압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 고압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 자, 특고압의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자, 그런 부분들은 다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저압은 직류가 1.5kV 이하다. 교류는 1kV 이하를 교류의 저압이라고 하더라. 고압은요. 자, 이 저압을 초과하고 이 저압 부분을 초과하고 몇 볼트예요? 7000V 이하. 그다음에 특고압은요. 7000V를 초과하면 그걸 우리는 특고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역이 220V라든지 또는 380V라든지 자, 그다음에 특고압은요. 투투나인 21.9kV라든지 154,000V라든지 345,000 다음에 765,000 자, 이런 전압들을 우리가 특고압 서류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셨다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에 대한 어떤 정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용어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용어 정리에 대해서 첫 번째 가공인입선이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가공인입선. 가공인입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사람 인자에다가 들어갈 입이에요. 그 다음에 선자죠. 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는 선이래. 이걸 가공인입선이라고 하는데 가공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지물이 있고요. 지지물이 있고 자, 여기도 지지물이 있습니다. 지지물. 자, 이렇게 지지물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수용과가 자,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이때 이제 전력선이 자, 이렇게 이제 오겠죠. 수용과까지 오겠는데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배전선로라고 해요. 배전선로.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배전선로다라고 하고 자, 지지물에서 수용과까지 가는 선. 이 선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가공인입선이라고 해요. 가공인입선. 그래서 가공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물에서 수용과로 들어가는 선이라 우리가 가공인입선이라 한다. 그래서 이 인입선에는 우리가 DV 전선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DV 전선이 뭐예요?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쓴다. 자, 이 DV 전선은 자, 인입용 자, 비닐 절연
자, 전선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수용가가 있고요. 자, 여기에도 수용가가 있어요. 여기에도 수용가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지지물에서 수용가까지가 거리가 멀어. 그래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가에서 수용가로 가는 선이 있어요. 자, 이 선을 뭐라고 하냐? 이걸 우리는 연접인입선이다라고 할 거예요. 연접인입선.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자, 지금은 용어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뒤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가공인입선이란 자,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가의 부침점에 이르는 자, 가공전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공인입선을 한다. 자, 수용가에서 수용가로 가는 선. 자,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가에서 수용가로 가는 선을 우리는 이걸 연접인입선이라고 한다. 자, 그러겠죠. 자, 두 번째. 자, 가섭선이란 뭐냐? 가섭선. 지지물에 가설되어 있는 모든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섭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이 지지물에는 전력선도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지물을 보게 되면 이게 왕금이에요, 왕금. 그 다음에 여기에 애자가 이렇게 있고요. 자, 전선이 지나가고요. 여기에 가공지선이 지나갑니다. 다음에 어떤 통신선들도 지나가겠죠. 자, 지지물에 있는 이 지지물에 붙어 있는 모든 전선의 총 집합체를 뭐라고 해? 이걸 가섭선이라 하더라 이거예요. 가섭선. 자, 그다음에 개통연계랑 우리가 이제 전력 시간 때도 개통연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볼 텐데 개통연계란 뭐냐? 자, 둘 이상의 전력 계통 사이를 자, 전력이 상호 융통될 수 있도록 선로를 통하여 연결하는 것으로 자, 전력 계통 상호간을 송전선 변압기 또는 자, 직류 교류 변환 설비 등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개통 연계라고 한다. 또는 개통 연락이라고 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개통 접지입니다. 개통 접지. 자, 전력 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연결하는 것. 그래서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을 우리는 개통 접지라고 합니다. 자, 이 개통 접지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중성점 접지라고 하는 거. 일선 지락 사고 시의 건전상의 어떤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개통 접지다. 개통 접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등회로. 자, 관등회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관등회로. 자, 관등회로라고 하는 건 뭐냐? 자, 방전 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어떤 전로, 그 전로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관등회로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방전 등용 안전기가 뭐예요? 불 켜는데 도움을 주는 장치가 안전기이죠. 그래서 그 안전기로부터 자, 방전관 또는 방전 등까지의 자, 전로, 전선을 뭐라고 하더라? 관등회로라고 하더라. 관등회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을 한번 볼게요. 자, 기본 보호가 있는데 기본 보호란 자, 정상 운전 시에 기기의 충전부에 자, 직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 인측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 보호라고 하더라. 기본 보호. 자, 급전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전기철도 차량에 사용할 전기를 자, 변전선으로부터 전차선에 공급하는 선을 우리는 급전선이라고 하더라. 전차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급전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전기철도에서 공부를 할 텐데 이 급전선은 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선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독운전이다. 우리가 단독운전을 하고요. 통합운전을 하고요. 공통운전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독운전이란 자,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정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자,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운전되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단독운전이라고 하더라. 어떤 전원 상태요? 분산형 전원. 자,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운전되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이걸 단독운전이라고 한다. 자, 단순 병렬 운전. 자, 단순 병렬 운전이란 자가용 발전 설비 또는 저압 소용량 일반용 발전 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자,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 자, 생산한 전력이 연계계통 연계계통으로 송전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우리는 단순 병렬 운전이라고 한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플프리 직류란 뭐냐? 자, 리플프리가 뭐냐? 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현상,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게 되면 맥동이 친다고 하죠. 그때 그런 리플, 자, 리플 성분의 시료값에 10% 이하로 포함된 직류 성분을 뭐라고 한다? 리플프리 직류라고 한다. 리플프리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꼭. 자, 몇 퍼센트 이하로요? 10% 이하로.
자, 그다음 보호도체입니다. 이제 PE. 우리 이제 보호도체에 대해서도 뒤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자, 보호도체 PE. 자, 보호도체란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를 말한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어떤 전선을 선의 개념으로서 봤는데 요즘에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하자? KC 규정으로 바뀜으로써 도체 개념으로 보자. 도체 개념으로. 자, 보호접지입니다. 보호접지란 그 당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을 이걸 보호접지라고 하더라. 지금은 이제 보호접지였죠. 과거에는 이게 1정접지, 2정접지, 3정접지, 특3정접지 뭐 고압이나 특고압으로부터의 어떤 기기기로 보호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든지 어떤 감전이나 어떤 누전에 대해서 그런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접지를 하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종, 2종, 3종, 특3종으로 했는데 자 이 KC 규정으로 바뀜으로써 이제 우리는 뭘 하자? 보호접지를 하자. 보호접지. 개통접지가 있고 이제 보호접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산형 전원이란 우리가 이제 5장 파트에서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는 걸 보겠는데 개통. 자, 한정 개통에 자, 우리가 뭐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어떤 신재생으로 발전된 어떤 에너지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걸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중앙급전 전원과 중앙급전 전원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한전선로가 되겠죠. 자,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자, 전력계통, 전력 소비 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전원을 우리는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상용 전원의 정전 시에만 사용하는 비상용 전원, 예비 전원은 제외시키고 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전기 저장 장치 등을 포함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분산형 전원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스트레스 전압이요. 스트레스 전압 여러분들 꼭 기억을 잘 해주십시오. 스트레스 전압이 뭐냐? 자, 스트레스 전압이란 지락 고장 중에 접지 부분 또는 기기나 장치의 외암과 자, 기기나 장치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을 뭐라고 한다? 이걸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한다. 스트레스 전압. 자, 스트레스 전압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차 접근 상태요. 자, 1차 접근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지지물이 있어요. 자, 지지물이 있으면 이 지지물과 자, 동등거리에 떨어져 있는 자, 요 주변, 이 동등거리, 이 지지물과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죠. 자,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뭐라고요? 1차 접근 상태라고요. 1차 접근 상태. 자, 1차 접근 상태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됨으로써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개 등의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하고 오류가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1차 접근 상태라고 한다. 1차 접근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지물과 어떤 동등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1차 접근 상태라고 하고 2차 접근 상태라고 하면 이게 뭐냐? 수평거리 3m 미만. 자, 이 수평거리 3m 미만. 수평거리 3m 미만인 곳.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이 수평거리 3m.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수평거리 3m 미만인 곳을 갖다가 우리는 제2차 접근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자,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 자, 수평거리 얼마예요? 그죠?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우리는 이걸 2차 접근 상태라고 한다. 근데 1차 접근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지물과 동등거리, 2차 접근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쪽이나 아래쪽에 수평거리가 몇 미터 미만인 곳이에요? 3m 미만인 곳을 갖다가 우리는 이걸 2차 접근 상태라고 한다. 자, 이해되시겠죠? 이런 부분들. 자, 정리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뭐 우리가 저압전기 설비나 고압전기 설비를 보게 되면 뭐 1차 접근 상태입니다, 2차 접근 상태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접지도체가 나와 있고 접석 설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범위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 적격전압이 나와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자, 지중관로입니다. 자, 지중관로란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로 전선로, 지중광섬유 케이블, 선로, 지중에 있어라는 수관과 자, 가스관과 이하 유사한 것 및 이들을 부속하는 지중관. 그러니까 땅 속에 땅 속에 있는 어떤 전선이라든지 관이라든지 그런 걸 칭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중관로라고 하더라. 자, 이제 충전부가 있습니다. 충전부. 자,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도체 또는 도전부를 우리는 충전부라고 하더라. 충전부. 자, 25번. 자, 특별 저압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새로 나온 부분이죠. KC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엑스트라 로우 볼티지라고 해가지고 특별 저압이라고 해요. 자, 인체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전압. 자, 인체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자, 저압을 우리는
엑스트라 로우 볼티지 특별 저압이라고 합니다. 그 특별 저압에는 SLV가 있고요, PLV가 있습니다. 또는 FLV가 있어요. 기능적으로 동작하는 전압이 있겠죠. 그래서 자 SLV는 Safety Extra Low Voltage. 자 이건 비접지 회로에 해당되고요. PLV, 자 PLV는 Protective Extra Low Voltage라 자 접지 회로에 해당이 된다. 자, 이런 부분들 우선은 기억을 잘 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능적으로 동작하는 FELV도 있어요. FELV. 그래서 특별 저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체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을 뭐라고 한다? 특별 저압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SLV, FELV, PLV. 자 이런 저압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PN 도체, PM 도체, PL 도체.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왜? P라고 하는 것은 보호 도체잖아. 보호 도체. 거기에 N이 붙냐, M이 붙냐. 그다음에 L이 붙냐.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는 자 기본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기본 용어를 가지고 뭐 인입선이 무엇인지, 관등 회로가 무엇인지, 1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가 무엇인지, 자 그다음에 특별저 엑스트라 로우 볼티지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지, 이 엑스트라 로우 볼티지는 특별 저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교류는 50V 이하, 직류는 120V 이하로서 자 이런 전압을 뭐라고 합니까? 특별 저압이라고 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서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체 뭐 위협을 주지 않은 저압, 이걸 우리는 특별 저압이라고 이렇게 우선 생각하고 계시자고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감전에 대한 보호인데, 안전을 위한 보호에서 이제 감전에 대한 보호예요. 자 감전에 대한 보호에서 자, 첫 번째 기본 보호는 자 일반적으로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으로 전기 설비의 충전부에 인축이 접촉하여 일어날 수 있는 자, 위험부터 보호해야 된다. 자, 직접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 기본 보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인축의 몸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 자, 인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나 가축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인축의 몸에 흐르는 전류를 위험하지 자, 않은 값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장보호가 있죠. 고장보호. 자, 고장보호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장보호는 일반적으로 자, 기본 절연의 고장에 대한 간접 접촉 방지입니다.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은 기본 보호고, 자, 간접 접촉 보호라고 하는 것은 고장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장 보호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노출 도전부에 인축이 접촉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자, 고장 보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된다. 자, 인축의 몸을 통해 고장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 자, 인축의 몸에 흐르는 고장 전류를 위험하지 않은 값 이하로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인축의 몸에 흐르는 고장 전류의 지속 시간을 위험하지 않은 시간까지 우리가 제한을 시켜야 된다라고 한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감전에 대한 보호가 있고, 그 다음에 과전류에 대한 보호가 있고요. 고장 전류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공급 중단에 대한 보호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번 KC 규정에서 새로 나온 내용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전선의 식별. 자, 이제 전선의 식별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삼상을 썼을 때 RST,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검은색, 뭐 빨간색, 그 다음에 뭐 녹색 그렇게 썼는데, 자, KC 규정으로 바뀌면서 이제 RST상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L1상, L2상, L3상, 그 다음에 중성선, 그 다음에 보호도체, B도체,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L1은요 갈색이 되는 거고, L2상은요 흑색이 되더라. 그 다음에 L3는요 회색이 됩니다. 가흑회 꼭 기억을 하세요. 갈색, 흑색, 회색. 이 지금 심선의 색깔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성선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고, 그다음 보호도체는 녹색이나 노란색이다. 왜? 눈에 잘 띄는 색깔이 황록색이니까 보호도체는 녹색이나 노란색이다. 자,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의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또는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 L1상, L2상, L3상, 그 다음에 중성선, 그 다음에 보호도체에 대한 이 색상. 자, L1은 갈색, L2는 흑색, 그 다음에 L3는 회색, 중성선은 청색, 자, 보호도체는 녹색이나 노란색이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 부분은 필기뿐만 아니라 또 실기에서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잘 해 주시길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의 종류예요. 우리 전선에는 나전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절연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 있죠. 그래서 나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피복이 없는 선. 그 다음에 나전선에다가 어떤 피복을 입혔다? 그건 절연전선. 그 다음에 절연을 2번 이상 했다. 케이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절연전선인데 저압의 절연전선은 450에 750V에 자, 비닐 절연전선,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고무 절연전선이 있다. 자,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뭐 다음 중 조합의 절연전선에 대한 설명으로서 뭐 잘못된 것은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압 케이블입니다. 자, 저압 케이블은요, 연필 케이블이 있고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이 있고 외장 케이블, 그다음에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자, 무기물 절연 케이블, 금속 외장 케이블,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자, 외장 케이블, 자, 연질 비닐 시스 케이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압의 케이블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압의 케이블에서 또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어요? MR 케이블,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고압 및 특고압에 쓰이는 자, 케이블입니다. 자, 연필 케이블, 그다음에 알루미늄 케이블, 그다음에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외장 케이블, 그다음에 콤바인 덕트 케이블 등이 있다. 자, 이런 전선의 종류도 꼭 기억을 잘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전선에는 뭐 나전선이 있고 절연전선이 있고 케이블이 있는데 그게 자 저압용인지 고압이나 특고압용인지 여러분들 구별해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저압의 케이블이 자 저압의 케이블, 고압의 케이블 이건 했었고 자 이제 전선의 접속입니다. 전선의 접속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전선을 연결시킨다는 의미예요. 연결시킨다는 의미. 그래서 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전선의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면 안 돼. 왜? 자, 우리가 이렇게 보겠죠. 접속을 시켰어요. 어떤 전선을 요 전선과 요 전선을 접속을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전기 저항 값이 커버리면 자, 그만큼의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 저항 값은 크면 안 된다. 크면. 그래서 자,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쉽게 접속해야 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절연전선 상호, 절연전선과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자, 체크하십시오. 전선의 세기를 몇 % 이상,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 20% 이상. 그다음에 접속 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더라.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전선을 접속시킬 때에는 전선의 세기를 몇 %? 20% 이상 자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코드 상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또는 이들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코드 접속기 또는 접속함 등의 기타의 기구를 사용해야 되더라. 요즘에는 전선을 피복을 까가지고 막 접속을 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툭 꽂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여기서 2번에서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거기 다만 공칙나면 저기 체크하세요. 10스퀘어 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를 규정에 준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공칙나면 몇 스퀘어 이상이에요? 10스퀘어 이상일 때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 자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전선과 동을 사용하는 전선을 접속하는 등 전기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자 접속 부분에 뭐가 생기지 않도록 자 그렇죠 전기적인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가 됐을 때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을 시켰을 때 자 화학적 성질이 다른 어떤 도체를 접속을 시키게 되면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자 유의해야 된다. 그다음에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는 자 동선 구리선일 때는 얼마 50스퀘어, 자 알루미늄 선일 때는 자 70스퀘어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잘 해두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가 돼야 된다. 근데 전선의 접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전선의 세기를 얼마? 20% 이상 자,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항상 얼마 힘을? 80% 정도는 유지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전선의 접속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로의 절연이에요. 절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로의 절연이야. 자 전로라고 하는 것은 전선이고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선에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된대. 그렇지? 그래서 전로는 다음 위에는 제지로부터 자 절연,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경우냐? 자 저압전로, 자 전로 중성점,
자, 계기형 변성기 2차측 전로, 다중접지, 변압기 2차측 전로, 자, 직류계통의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을 제외하고는 절연을 해야 된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절연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기가 잘 통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자, 시험용 변압기 일부러 전기 통해야 되니까 전력선 반성용 결합 리액터,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 X선 발생장치, 전기 부식 방향용 양극, 단선식 전기 철도의 기선 등 자,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 이 부분에 절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욕기. 전기욕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전기를 막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 전기로 우리 용광로 같은 게 자, 전기로가 되겠죠. 그다음 전기 보일러, 전해조 등 자,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할 것일 때에는 자, 뭐 대지로부터 절연을 할 필요는 없다. 자, 이해 되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전로의 절연입니다. 전로의 절연.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이에요. 그럼 절연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절연 저항. 자, 절연 저항은 어떨수록 좋습니까? 절연 저항. 자, 이게 전선이에요. 이게 전선인데, 자, 이 전선이 가지고 있는 자 뭐가 있어요? 자체 전기 저항 값이 있어요. 그럼 전기 저항 값은 어떨수록? 자, 이 전선이 가지고 있는 전기 저항 값은 어떨수록? 자, 어떨수록 좋습니까? 전류가 잘 흘러야 되니까 낮을수록 좋더라 이거야. 왜? 전류가 잘 흘러야 되니까.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옷을 입혀놨어요. 옷을. 자, 이렇게 해서 옷을 입혀놨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절연 저항 성분이 있겠죠. 그럼 이 절연 저항 성분은 어떨수록? 자, 클수록 좋더라 이거야. 왜? 만지면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돼요? 메가 옴이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절연 저항은 클수록 좋다. 그죠? 그래서 사용 전압이 저압인 전로에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 저항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잘 뭘 가지고 자 체크합시다. 자, 누설 전류 1mA, 누설 전류를 1mA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자, 어떨 때요? 절연 저항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자, 누설 전류 1mA로 유지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과거에는 뭐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일 때, 뭐 대지 전압이 300V 이하일 때,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일 때 400V 초과하게 되면 0.1, 0.2, 0.3, 0.4메가옴의 절연 저항 값이 정해져 있었는데, 자, KC 규정으로 바뀜으로써 이제 그게 아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는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몇 분간 한답니까? 자, 여기서는 고압이나 특고압이에요. 자, 전로와 대지 사이에요. 전로와 자, 대지 사이에 연속해서 몇 분간? 10분간 가하여 자,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전기가 통과하지 않는데 견딜 수 있는 힘. 자, 이 절연 내력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게 견뎌야 된다.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의 2배의 직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절연 내력입니다. 그러면 절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압 영역에서,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압이나 특고압 영역에서. 자, 그러면 저압에서의 어떤 우리가 절연 저항 값은 자, 절연 저항이 측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우리가 뭘 가지고 누설 전류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그 누설 전류도 얼마로 하더라. 그 누설 전류도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 값으로서 계산을 한다더라. 아마 이제 뒤에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절연 내력 시험이에요. 절연 내력 시험은 자, 고압이나 특고압으로부터 하더라. 그러니까 기준 전압이 얼마입니까? 7000V가 된다더라. 자, 몇 분간 가해요? 본선과 대지 사이에 10분간 가해서 시험을 한다더라. 자,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7000V 이하인 선로, 7000V 초과, 25kV 이하인 선로, 다음에 7000V 초과, 60kV 이하. 자, 60kV 초과, 자, 그 다음에 60V 초과, 자, 그 다음에 60kV 초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외워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봅시다.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절연 내력 시험은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고압이나 자, 특고압으로부터 하더라. 특고압.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야? 7000V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7000V. 그래서 이게 만약에 7000V 이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압에 배수의 전압을 가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1.5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더라.
그때 최저 전압은 500V가 되는 거고, 자, 7000V가 초과될 경우에는 1.25배를 하고, 이때 최저 전압은 얼마가 된다? 1500V가 된다. 1500V.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7000V 초과 60kV 이하, 그죠? 25kV 이하, 막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세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용전은 22.9kV, 자 154,000V, 그다음에 34만 5,000V.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 표에서 보게 되면 229이에요. 25kV 이하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0.92배를 하고 1호사는요 0.71배를 하고 3, 4, 5는 0.64배를 가하더라 이거야. 이때 자 229는요 어떤 접지야? 이건 다중 접지 방식이고 다중 접지. 자 그 다음에 1호, 4나 3, 4, 5는 어떤 접지 방식이다? 직접 접지 방식이다. 우선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분간 가한다고요? 이 부분을 10분간 가한다고요. 10분간. 어디서 어디 사이에? 전원과 대지 사이에.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면 이 부분이에요. 자 60kV 초과. 자 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자 접지하며 하는 것으로 6난과 7난의 것을 제외한다. 그래서 자 몇 배의 시험 전압을 가합니까? 1.1배를 가하더라. 1.1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최저 전압은 75kV가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두시고 꼭 알아두십시오. 나머지는 이 5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절연 내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절연 내력은 7000V를 기준으로 한다. 왜? 고압이나 특고압이니까. 그래서 7000V 이하일 때는 1.5배, 7000V 초과할 때는 1.25배, 그다음에 229는 0.92배, 1호사는 0.72배, 자 3, 4, 5는 0.64배 전압을 가하더라.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회전기도 나와 있어요. 회전기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기도 7000V를 기준으로 1.5배, 자 7000V 초과하게 되면 1.25배, 최전에 자 500, 그다음 10.5kV가 돼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권선과 대지 사이 하더라. 근데 여기에 이제 자 정류기는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 1배의 교류 전압을 가한다고 하는 거. 근데 이 부분이 60kV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1배를 하더라. 그때 최저 전압은 500V가 되는 거고, 대지와 권선 사이에 하는 게 아니고 충전부의 외암과 연속하여 10분간 하더라. 이거 충전 부분과 어떤 외암 사이에 한다는 얘기죠. 뭐가? 정류기는 1배 교류 전압에 직류축의 최대 사용 전압에 1배 교류 전압의 동작 시험을 한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가 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자, 고압과 특고압에 대한 이 절연 내력부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배수 전압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뭐가 있냐? 자 보시게 되면 자 연료전지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요. 연료전지. 자 연료전지는 시험 전압이 최대 사용 전압의 얼마? 1.5배의 직류 전압 또는 1배의 교류 전압을 가하더라. 이거 자 연료전지입니다. 자 직류는 1.5배의 직류 전압을, 자 교류는 1배의 교류 전압을 가하더라. 시험 방법은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죠.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에 연속해서 몇 분? 10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 시험을 했을 때 이에 견뎌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 자 최대 사용 압력이 1.5배입니다. 직류는요. 교류는요. 자, 얼마? 1배.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변압기 전로의 절연 내력이에요. 변압기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지금 외웠다시피 7000V를 기준으로 7000V 이하일 때는 1.5배, 7000V 초과하게 되면 1.25배. 자, 조사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하냐, 이상이냐, 초과냐, 미만이냐. 그럼 초과하고 미만은 포함이 됩니까? 그 수치가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이상이나 이하는 그 수치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7000V 이하면 1.5배, 7000V 초과하게 되면 자, 1.25배. 그다음에 229는 0.9, 1호사는 0.72, 3, 4는 0.64다. 자, 여기는 표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고압이나 특고압으로부터 하는 시험이니까 절연 내력은 그래서 7000V라고 하는 거 알았고, 그다음 상용 전원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면 금방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기계 기구 등의 어떤 전류의 절연 내력이에요. 자, 이 또한 자 뭐하고
이 부분과 지금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 5가지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시면 돼요. 거기에 자, 60kV 초과할 때 60kV 초과할 때에는 접지식일 때에는 1.1배를 가한다. 최저값은 자, 75kV가 된다.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제 다음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 및 자, 요구 사항이에요. 이제 접지입니다. 접지. 자, 접지 시스템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개통 접지가 있고요. 보호 접지가 있고요. 필의 시스템 접지가 있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개통 접지. 위에서 말하는 개통 접지는 우리가 중성점 접지가 되겠죠. 중성점 접지. 자, 보호 접지는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1종, 2종, 3종, 특 3종 접지가 됩니다. 자, 필의 시스템 접지. 필의기는 우리가 단독 접지를 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필의 시스템 접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 다음 중 접지 시스템에 대한 종류로서 맞지 않은 것. 그래서 접지 시스템은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밑에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뒤에도 이제 표에 나오겠지만 자, 이게 특고합이고 자, 이게 고합이고 이게 저합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통신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필회기가 있다라고 볼게요. 필회기. 그럼 여기에 우리가 보호도체를 이렇게 둬요. 보호도체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땅이고, 자, 이게 접지극입니다. 접지극. 그러면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킨 게 이게 무슨 접지? 이게 단독 접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이거는 공통 접지. 전력선이니까. 근데 이 부분을 다 같이 이렇게 접속을 시키면 이건 무슨 접지다? 연결시키면 통합 접지가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접지 시스템은 개통 접지가 있고요, 보호 접지가 있고 필의 시스템 접지가 있는데 그때 시설의 종류에는 자, 뭐가 있다? 자, 단독 접지가 있고 공통 접지가 있고 통합 접지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접지 시스템의 구성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게 접지극이에요. 접지극이고 이게 지금 B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 접지 단자가 되겠죠. 과거에는 어떤 노출 전형성 부분에 있는 어떤 기구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이 대지 이제 이 접지극에다 다 물렸었는데 지금은 어디에다가 주 접지 단자에다 물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M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이 M은 뭡니까? 그렇지. 전기 기구에 노출 도전성 부분,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코일 부분들이. 자, 그건 뭘 가지고? 보호도체, 보호도체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더라 이거야. 어디에? 자, 여기 B. 자, 주 접지 단자에. 그 다음에 3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접지도체예요. 접지도체. 접지선이 되겠죠. 접지선. 그러면 이 부분 다 접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접지도체를 가지고 주 접지 단자에다가 그 다음에 자, 이 접지선을 통해 가지고 T 접지극에다가 연결을 시키더라 이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들 꼭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자,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의 시설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접지극의 매설은 다음에 의한다. 자, 접지극은 자, 집 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 깊이를 정해야 된다. 야, 동결 깊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겨울철에는 땅을 파게 되면 50cm 정도뿐이 못 파더라 이거야. 근데 여름철에는 땅을 파면 얼마? 1m 이상의 어떤 땅을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간이 자, 얼마입니까? 75cm가 되겠죠. 그래서 자,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우리가 75m 이상 자, 땅을 파고요. 그다음 접지도체를 철조 기타의 금속재에 따라 설하는 경우에 접지를 철조의 밑면으로부터 몇 미터까지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자, 접지극을 지중해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떼어 매설할 수 있다. 자,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재 배관은 접지 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접지를 하게 됩니다. 접지를 하게 되면 이 접지선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뭘로 덮어요? 지상 2m, 자, 지하 0.75m까지는 자, 뭐로 덮더라? 보호도체, 자, 합성수지관으로 덮더라. 합성수지관으로 덮고, 자, 접지극을 내가 밑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얼마 되더라?
3m, 30cm 이격거리를 두는 거고 평행하게 설치를 하게 되면 1m의 이격거리를 둔다더라.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 경우입니다. 수도관. 이렇게 수도관이에요. 자, 이렇게 수도관도 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이제 어떤 규정이 있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중해 매설되어 있고, 자, 대지와의 전기 저항값이 자 3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수도관은 수삼이라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수도관은 3옴 이하의 저항값을 전기 저항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유지하고 있는 금속재 수도 관로가 다음에 따르는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접지극도 자 수도관도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보시자고요. 접지도체와 금속재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찌름 75mm 이상인 부분, 자 안찌름이 지금 75mm 이상인 부분 또는 여기에 분기한 자 75mm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의 부분에 대해서 한다. 자 만약에 이게 지금 75mm짜리고,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거는 이제 메인선이고 여기서 분기를 했기 때문에 분기를 하게 되면 5m 이하까지는 자 접지를 할 수 있는데 몇 옴이 나와야 돼? 3옴이 나와야 돼요. 다만 금속재 수도 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 저항값이 2옴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부터 5m를 넘을 수 있다. 그럼 이 부분에는 접지 저항이 얼마나 나와야 돼? 3옴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넘어서게 되면 얼마나 나와야 된다? 2옴이 나와야 된다. 자, 접지 도체와 금속재 수도 관로의 접속부를 자, 수도 계량기로부터 수용과 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 관로의 등전이 본딩하여 접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관도 우리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수도관은 접지 저항이 얼마 이하야 된다? 3옴 이하야 된다. 그래서 수삼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외우면 되겠죠. 이렇게 접근해서. 자, 그다음에 접지 도체와 보호 도체요. 자, 접지 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로 얘기하게 되면 접지선, 보호 도체라고 하는 것은 보호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때 접지 도체 선정인데, 자, 접지 도체는요. 자, 최소 단면적이 얼마? 구리는 6스퀘어 이상. 자, 깡선, 철제선은요. 자, 50스퀘어 이상이어야 된다. 접지 도체 필요의 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에 접지 도체의 단면적은 16스퀘어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철제는 50스퀘어 이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단면적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겠지만, 자, 접지 도체는 지하 0.75m부터 그림 기억나시죠? 자, 요 그림, 이 그림이죠. 자, 지하 75cm, 자 0.75m부터 지표상 2m까지는 뭘로 덮더라? 합성 수지관으로 덮는다더라. 그 3번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도체예요. 보호도체. 이 보호도체는 자 어디에다가 주 덮지 단자까지의 어떤 선이 되겠죠. 노출 조전선 부분이 있는 어떤 기계기구로부터 주 접지 단자까지 이어지는 선. 자,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 이게 지금 보호도체가 되겠죠. 보호도체. 그렇죠? 자, 여기 1번 부분. 자, 이게 지금 보호도체가 될 겁니다. 보호도체. 자, 이게 보호도체인데, 이 보호도체는, 자,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은 표에 따라 선정해야 된다. 다만, 나의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된다. 해서, 자, 이게 만약에 선도체 단면적이 S라면, 자,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은 어때야 돼? 선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16스퀘어 이하일 때는 선도체가 같아야 되는 거고, 뭐 16스퀘어에서 35스퀘어 이하일 경우에는 자, 16이 돼야 되는 거고, 자, 35스퀘어 이상이 되면 여기 도체 단면적에다가 선도체 단면적에다가 2분의 1 값을 한 값이더라.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바뀐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바뀐 부분이고, 자, 그때 자 보호도체 단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자, 보호도체, 자,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개수가 K입니다. K. 거기에 이 K를 뭘로? 자, 루트에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의 실효가 빼자 한 제곱에 자, 자동 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 시간을 곱해서 제곱근을 한 값이 뭐가 된다? 선도체의 어떤 단면적이 된다. 자, 보호도체의 어떤 단면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시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과, 자, 전기 수용과의 접지입니다. 자, 수용과에다가 이제 우리가 추가 접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수용과 접지인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 선로에다 지금 접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 2m, 지하 75cm까지 자 우리가 합성 시간으로 덮고 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지를 했는데 여기에 접지 저항값이 나오지 않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추가 접지로 우리가 접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가 접지로. 자, 이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수용장소 인입구 부분에서 다음의 것을 접지구로 사용하여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한 자, 저압 전선의 중성성 또는 자, 접직 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자, 지중해 매설되어 있고 제지와의 전기 저항값이 얼마예요? 체크하세요. 3옴이야. 3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 제소를 우리 아까 수도 관로는 접지 저항이 얼마라고요? 3옴 이하라고 지금 그랬죠. 3옴 이하. 그래서 3옴 이하가 돼야 되면 추가 접지 가능하다. 그다음에 대지 사이의 전기 저항 값이 3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는 건물이 철골일 때도 자, 추가 접지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때 접지선은요. 일반적인 접지선은 우리가 16스퀘어짜리를 썼는데 자, 특과업에서 저압으로 변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몇 스퀘어짜리 쓴다고요? 6스퀘어 이상의 어떤 연동선을 쓴다라고 하는 것도 꼭 체크를 해두시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예요. 자, 이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를 합니다. 자,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이 어떤 높은 전압, 2차 측이 어떤 낮은 전압인데 자, 이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의 어떤 권선이 혼촉 사고가 일어나요. 붙은다는 얘기죠. 붙게 되면 저압 측의 전위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측에다가 접지를 합니다. 접지. 변압기를 접지를 하는데 이게 과거 이제 이중 접지였어요. 이중 접지. 근데 이때 이제 변압기의 이제 중성점이죠. 자, 변압기의 어떤 중성점에 접지 저항을 하는데 그때 접지 저항 값은 어떻게 구하냐? 자, 이 접지 저항 값은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자, 여기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150V를 기준으로 한다. 150V. 자, 150V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에는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요.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이고 만약에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1초에서 2초 사이일 때에는 기준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300V가 되는 거고 1초 이내에 동작을 했어요. 1초 이내에. 그러면 기준 전압이 또 올라가는 거죠.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얼마가 됩니까? 600V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150V가 자, 변압기의 중성점의 어떤 접지 저항 값인데 이때는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근데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했어요. 1초에서 2초 이내에 동작을 하게 되면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300V가 되는 거고 1초 이내에 동작을 하게 되면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600V가 된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전류라고 하는 것은 지락 전류의 암페어 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인데 제가 아까 공통접지하고 통합접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공통접지라고 하는 것은 전력선을 우리가 공통으로 병렬 연결시켜가지고 접지를 하게 되면 공통접지고 통합접지라고 하는 것은 그 전력선과 어떤 PD 시스템과 그 다음에 어떤 통신시설 같은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다 보면 이거는 통합접지가 된다. 그래서 자, 이때 저압설비의 허용 상용주파의 과전압인데 자, 고압계통에서의 지락 고장 시간이 5초 이상일 경우 자, 5초 이상일 경우에 5초보다 작을 경우에 자, 저압 설비의 허용 주파의 과전압은 그 U0라고 하는 게 뭡니까? U0. 자, 그 전압에 얼마를 더하고 250V를 더하고 만약에 5초 이내면 1200V를 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자, 새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성간 전압에다가 250V에 1200V를 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시 어떤 고압계통에서의 지락 고장 시간이 5초 이상일 때 5초 이내가 되게 되면 자, 여기는 성간 전압에 250V를 여기는 성간 전압에 1200V를 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기기기구 및 철대 및 외암의 접지입니다. 자, 전류이슬하는 기기기구의 철대 및 자, 금속주의 외암. 자, 외암. 자, 이 외암에는 자,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보호접지가 돼야 되겠죠. 보호접지. 과거로 따지게 되면 뭐 1종 접지, 2종 접지, 뭐 3종 접지, 특 3종 접지였는데 지금은 보호접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요. 접지 공사를.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기나 실기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용 전압의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의
기계기구를 어디에 설치할 때요? 건조한 장소, 건조한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고, 자, 저압용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전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할 경우, 그 다음에 이것도 건조한 목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압용이나 고압용의 기구를 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위에 있어 목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연성이 있는 물체니까 자, 이때에는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철대 또는 외암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 자, 전혀 통하지 않는 어떤 물체, 자,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자, 외암이 없는 계기형 변성기가 고무 합성수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경우일 때, 그다음 이중 절연이 두 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중 절연 구조로 되어 있는 기기구를 시설할 때, 자, 그다음에 저압용 기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자, 뭐 설치할 때요? 절연 변압기를 설치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더라?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더라. 그때 이 절연 변압기 2차 측 전압이 얼마입니까? 300V 이하이고 전격 용량이 얼마요? 3kVA이다. 이 부분을 체크해 두시고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절연 변압기의 전압이 얼마다? 300V 이하이고 전격 용량이 3kVA 이하일 때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설치가 될 때에는 자,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의 전격은 얼마예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 동작 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해놓으셨다가 어떤 기구에다가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접지 공사를 생략 가능하다. 다음 정보 생략이 불가한 것은 뭐 잘못된 것은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잘 해놓으셨다가 자, 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어디서 나오는 부분이냐면 실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쓸 수 있어야 돼요. 실기에서도 접지 공사를 어떤 기기구에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접지 공사를 생략하는 거 5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실기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암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뭐 PD 시스템에 대한 적용 범위 및 그 다음에 구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PD 시스템,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자, 어떠세요? 자, 1장. 크게 이제 여기서는 바뀐 내용이 뭐 절연 저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절연 저항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이제 저압 전기 설비를 했을 때 저압에 대한 어떤 전기 설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1장에서 공부했던 내용들과 자, 이게 또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좀 잡도록 할게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하고 자, 설비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설비의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자, 그걸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자, 나중에 문제를 풀어봤을 때 그런 문제도 만약에 잘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면 문제 푸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자, 이게 1장 내용인지 2장 내용인지 이게 어디에 관련된 내용인지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어떤 관련도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설비는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학습을 많이 하신다면 설비에도 자, 자신감을 갖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다음 시간 때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자, 1장 공통사항에 대한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냐면 내용 학습을 정확히 하신 다음에 그 키워드 작업을 다 하셨죠. 그래서 문제에서의 그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에서 뭘 물어보는지 여러분들이 그 키포인트를 딱 정리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 다음에 효과적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류 저압의 한계는 몇 볼트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가 KC 규정으로 바뀜으로써 그 전압에 대한 종결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직류 부분은 우리가 직류와 교류 부분이 있는데 자, 저압 영역에서는 직류는 얼마입니까? 1500V 이하, 그러니까 1.5kV 이하를 직류의 저압이라고 했고 교류는요. 자, 1kV 이하, 1000V 이하를 교류의 저압이라고 했었죠. 자, 이 부분을 초과하고 자, 몇 볼트예요? 7000V 이하까지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고압이라고 하겠지. 고압. 그죠?
그 다음에 실천 볼트를 초과하게 되면 이걸 특고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직류 저압의 한계는 교류 저압의 한계는 얼마예요? 1000V 이하가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명확하게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기에서도 여러분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전압에 대한 종류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를 볼게요. 전압의 종류를 구분할 때 직류로는 몇 볼트 이하의 전압을 저압으로 구분합니까? 라고 했어요. 1500V 이하를, 자, 직류의 저압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고압 교류 전압에, 자, 고압의 교류예요. 교류인데, 자, 고압입니다. 어떻게 해요? 7000V 이하가 되는 거고, 교류니까 1000V 초과가 되겠죠. 그래서 1000V 초과, 자, 7000V 이하가 돼야 된다. 답은, 자, 3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전압에 대한 종류는, 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과거 내용을 외우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KC 규정으로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전압에 대한 종류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자, 한 수용장소의 인입구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자, 이러는 부분. 자, 키워드가 뭘까요?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과 다른 수용과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도 지지물이 있다라고 볼게요. 지지물. 자, 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전선이 지나간다면 이건 배전선로가 될 것이고, 자, 여기에 수용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용과. 지지물에서 수용과로 가는 이 선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가공 인입선이라고요. 가공 인입선. 이 부분은 우리는 가공 인입선이다라고 하더라. 가공 인입선. 그다음에 자,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자, 이 수용과에서 수용과로 가는 이 선. 자, 이 선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연접 인입선이다라고 하는 거지. 연접 인입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자, 2번이 되겠죠. 자, 가공 인입선, 연접 인입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가공 인입선의 지지물에서 수용가로 가는 선. 그다음에 연접 인입선의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가에서 수용가로 가는 선. 이걸 연접 인입선이다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자, 6번 문제예요. 관등회로라고 하는 것은, 야, 관등회로가 뭐야? 방전 등용 안전기에서, 또 안전기가 뭡니까? 불 켜준 데 도와주는 걸 우리는 안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방전 등용 안전기에서부터 방전 등까지의 전로, 전선, 그죠? 이걸 우리는 관등회로라고 하더라. 그래서 방전 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 방전 등까지의 전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관등회로라고 하더라. 관등회로.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사 쪽에 대해서, 공사 뭐 산업기사라든지 또는 기사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을 대비할 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중 2차 접근 상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했어요. 우리가 접근 상태에는 1차 접근 상태가 있고 2차 접근 상태가 있죠. 자, 1차 접근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지지물, 자, 이 지지물의 이격거리, 이 지지물의, 자, 이 거리와 이 지지물의, 자, 이 부분에 대한 길이와 같은 거리에 있는, 동등 거리에 있는 이 부분 1차 접근 상태라고 하고, 2차 접근 상태는요, 수평거리, 자, 수평거리, 자, 몇 미터 미만? 3m 미만인 곳을 갖다가 우리는 2차 접근 상태라고 하더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2차 접근 상태란, 자,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당의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 몇 미터?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더라? 아, 이걸 2차 접근 상태라고 하더라. 자, 지지물과 동등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1차 접근 상태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수평거리 3m 미만인 곳에 떨어진 곳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2차 접근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1차 접근 상태가 뭔지, 2차 접근 상태가 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저압전기 설비에서 뭐 보안공사, 고압전기 설비, 특고압전기 설비에서의 어떤 보안공사를 했을 때 1차 접근 상태입니다, 2차 접근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예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자, 2차 접근 상태라 하면, 자,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 그래서 수평거리 몇 미터예요?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뭐라고 하더라? 자, 이걸 우리는 2차 접근 상태라고 하더라. 그럼 키워드는 2차 접근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2차 접근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 수평거리 몇 미터예요? 3m 미만인 곳에 설치되는 것을 2차 접근 상태. 자, 지지물과 동등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을 1차 접근 상태. 자, 정리 다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전선의 색 구별에 있어서 중성선은 어떤 색을 씁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RST상, ABC상이라고 했는데 KC 규정으로 바뀜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L1, L2, L3 자 이렇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성선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보호도체가 있더라 이거야. 보호도체. 자 보호도체가 있을 때 그 심선의 색깔은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L1는요 갈색이고 이제 바뀌었으니까 KC 규정으로. 그 다음에 자 L2는요 흑색이 되겠죠. 흑색. 자 갈색, 흑색. 그 다음에 L3는 회색이 되더라 이거야. 회색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성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가 될까요? 청색이 되더라 이거야. 청색. 자 그 다음에 보호도체는 녹색이나 노란색이 된다. 녹색이나 자 노란색. 그래서 요 색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L1일 때는 갈색, 그 다음에 L2는 흑색, 그 다음에 L3는 회색, 그 다음에 중성선은 청색, 보호도체는 녹색이나 노란색. 자, 이런 부분들도 실기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성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색을 쓴다? 청색을 쓴다. 청색.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꼭 기억을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뭐 전기 기사나 뭐 공사 기사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검정색, 그 다음에 뭐 빨간색, 그 다음에 뭐 녹색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갈색, 흑색, 그 다음에 자 무슨 색이요? 회색, 그 다음에 청색, 녹색, 노란색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3kV의 고압 원내외선을 케이블 공사로 설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 눈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어떤 케이블이? 그렇지. MI 케이블,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 이거는 어디에서 쓰이는 케이블입니까? 저압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블이죠. MI 케이블. MI 케이블은 어디에 써요? 저압에서. 뭐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미술관 같은데 어떤 고가의 물건들이 있는 부분에는 절연 전선을 쓰지 않고 우리가 뭘 씁니까? MI 케이블을 많이 쓰죠. 1스퀘어짜리 이상의 어떤 MI 케이블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I 케이블,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은 저압용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블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자 전선을 접속한 경우 전선의 세기를 최소 몇 % 이상 자 감소시키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선을 접속을 시켰을 때 이 전선을 당겼을 때 자 몇 % 이상 80% 이상은 유지를 해라. 그러니까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전선의 접속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자 전선의 접속부를 열거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은 있어요. 눈에 보이시는 게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1번 전선의 세기를 3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방금 전에 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 몇 %예요?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항상 80% 이상은 유지를 시킨다. 자 접속 부분은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충분히 피복한다. 우리가 전선을 피복을 까가지고 접속을 시켰을 때 검은색 우리가 절연 테이프라고 하죠. 그 절연 테이프를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피복을 시키죠 우리가. 자 그다음에 접속 부분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이용한다. 알루미늄 도체의 전선과 동도체의 전선을 접속할 때는 정기적인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답은 자 몇 번이 1번이 잘못된 내용이다. 자 18번을 볼게요. 자 전로의 절연의 원칙에 따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하여야 하는 것을 했어요. 자 전로의 절연이에요. 전선의 절연입니다. 전선의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원칙에 따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해야 되는 거래요. 그러면 자 중성점에 접지 공사를 하는 뭐 접지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계기용 변성계 2차측 전로에 접지 공사를 하는 접지점. 자 이런 접지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절연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절연할 수가 없어요. 접지점은. 자, 저압가공전선로에 접속되는 변압기. 저압가공전선로에 접속되는 변압기라고 하는 곳에는 자 절연을 해야 되더라 이거야. 왜? 사람이 만약에 만지게 되면
감전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연을 해야 되는 거고, 시험용 변압기, 자, 이 시험용 변압기라든지 뭐 엑스레이 장치라든지 또는 어떤 전기 울타리라든지, 자, 그런 부분에다가는 일부러 전기를 흘려주는 거기 때문에 절연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죠. 3번이.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배전선로의 전압이 22,900V이며 중성선의 다중접지에 자, 전선로의 절연 내력. 자, 그러고 보니까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절연 내력이에요. 자,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얼마만큼의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냐? 절연 내력. 우리 절연 내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용 전압에 자, 배수의 전압을 가하죠. 그냥 몇 분간 배수의 전압을 가해서 10분간이 우리가 시험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전압이 얼마입니까?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고압이나 특고압으로부터 시험을 하죠. 자, 고압이나 자, 특고압으로부터 시험을 하는데 자, 10분간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고압이나 특고압의 기준 전압이 얼마입니까? 7000V가 되겠죠. 그래서 7000V 자, 이하가 되게 되면 우리가 기준 전압을 자, 그 기준 전압에 1.5배를 가하고 자, 7000V를 초과하게 되면 1.25배의 자, 시험 전압을 가하게 되더라. 그죠? 그때 최저 전압은 500V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1500V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성점의 어떤 다중접지 저는 이렇게 봤어요. 자, 229일 때 자, 154,000V일 때 자, 345,000V일 때 자, 중성점의 다중접지 자, 다중접지 직접 접지가 되겠죠. 자, 여기는 얼마? 0.92배. 그다음에 154는요 0.72배. 자, 345는요 0.64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더라. 그러니까 22,900이니까 얼마를? 0.92배를 가하더라 이거예요. 0.92배.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겠죠. 자, 절연 내력 시험에 대한 요 배수 전압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키워드는 절연 내력 시험이 됩니다. 절연 내력. 자, 그다음 이제 보시자고요. 자, 최대 사용 전압이 154,000V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아, 절연 내력이래. 154,000이에요. 그럼 얼마? 0.92배를 가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118,880V가 나오더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4는 몇 배를 가한다고요? 0.72배.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고? 다중접지가 되는 거고 다중접지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접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키워드를 잡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3번. 자, 발전기, 전동기, 조사기, 기타 회전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어느 곳에 가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발전기나 전동기, 조상기는 어디와 어디 사이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까? 권선과 대지 사이에다가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권선과 대지 사이에 시험을 한다. 그래서 몇 분간 합니까? 이것도 10분간 하더라 이거야. 우리가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자, 우리가 7과목을 공부하면서 시간이 나오면 시간은 다 몇 분이에요? 10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 자, 그다음에 24번 문제를 볼게요. 자, 발전기, 전동기 등의 회전기의 절연 내력은 규정된 시험 전압을 권선과 대지 사이에 계속하여 시간이 나왔습니다. 몇 분이라고요? 10분이라고요. 10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26번 문제를 볼게요. 26번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이 부분하고는 지금 별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사용 전압이 자, 6600V인 삼성 유도 전동기에 이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여긴 7000V 이하니까 자, 삼성 유도 전동기의 권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 내력 시험은 얼마나? 7000V 이하니까 몇 배를 가야 돼? 1.5배를 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6600 곱하기 1.5배 하니까 9900V가 나오더라.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부분. 자, 그다음에 28번이에요. 고압용 수은 정류계의 절연 내력 시험은 직류측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의 교류 전압을 충전 부분과 외암 간에 계속하여 10분간 견뎌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몇 배요? 자, 수은 정류기라고 하는 것은 직류측의 최대 사용 전압의 1배. 자, 1배의 교류 전압을 충전부와 외암 간에 연속해서 10분간 우리가 자, 가에서 견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 놓으시고 이건 1배예요. 1배고 어디와 어디 사이에요? 충전 부분과 외암입니다. 아까 발전기나 전동기는요. 권선과 대지 사이에 시험을 했었죠. 근데 수은 정류기는 충전 부분과 외암 간에 몇 분간? 10분간 가더라 이거야.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좀 풀리신가요? 그죠?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내용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죠? 자, 다시 이제 35번 문제를 볼게요. 35번 문제. 자, 중성선의 다중 접지 방식의 전로에 접속된 자, 최대 사용 전압이 23,000V의 변압기 권선을 절연 내력 시험할 때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외암 사이에 인가되는 시험 전압은 23,000이에요. 그럼 투투나인과 거의 비슷하겠지. 투투나인. 그럼 여기 몇 배를 가하더라? 0.92배를 가하더라. 0.92배를 가하니까 우선 2번, 3번, 4번 될 수가 없겠죠. 이 1배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럼 당연히 답은 자, 1번이 될 수밖에 없다. 0.92배니까. 이해되시겠죠? 다중 접지. 자, 38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자, 38번 문제. 38번 문제는 이 규정하고는 이제 별도니까. 자, 중성점 접지식이에요. 자, 중성점에 자, 접지식 회로입니다. 자, 이 접지식 회로의 전솔로에 66kV예요. 그럼 60kV 이상, 자, 60kV 이상일 때는 몇 배? 1.1배를 가하더라 이거야. 그때 최저 전압은 얼마입니까? 75kV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중성점 접지식 전솔로에 접속한 66kV의 자,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은 자, 66이니까 66 곱하기 1.1 하면 얼마 나옵니까? 72.5가 나오겠죠. 그래서 72.5가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최저 전압이 얼마니까? 75kV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자, 꼭 기억을 해 주시길 자,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또 실기 시험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40번 문제예요. 자,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에 접속한 것으로 성형 개선으로 된 변압기의 최대 사용 전압이 34만 5천입니다. 34만 5천은 아까 몇 배? 0.64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변압기의 내압 시험 전압은 얼마입니까? 34만 5천 곱하기 0.64를 하니까 얼마가 돼요? 22만 자 800V가 되더라.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꼭 정리를 잘 하시길 자, 부탁을 드릴게요. 자, 41번입니다. 접지공사의 접지극을 설 때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지하 몇 cm 이상의 깊이에 매설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지지물을 매설을 할 때 자, 매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계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접지를 합니다. 변압기도 있고요. 접지를 하게 되면 이 접지극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시키겠죠. 자, 이때 그 감전 사고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상 자, 지중 얼마예요? 지상은 자, 2m. 자, 지하는 얼마? 0.75m. 왜 0.75m예요? 우리가 겨울철에는 땅을 파게 되면 한 50cm.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땅을 파게 되면 한 1m 정도 땅을 팔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중간이 얼마야? 75cm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자, 지중 자, 75cm, 0.75m. 자, 지상은 2m까지는 뭘로 덮더라? 합성 수지관으로 덮더라. 합성 수지관으로. 그 다음에 자, 접지극을 지짐을 아래에 설치할 때는 이 이격거리가 얼마예요? 30cm의 이격거리를 띄워놓는 거고 자, 평행되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이격거리가 얼마입니까? 1m의 이격거리를 띄워놓더라. 그래서 자,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지하 몇 cm예요? 75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이에요. 자,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되는 수도관의 접지 저항의 최대값. 자,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수도관의 이 접지 저항값, 이 수도관의 접지 저항값은 얼마가 된다? 3옴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3이라고 많이 외우셨을 겁니다. 수3이 수3. 수도관의 접지 저항이 얼마다? 3옴 이하다. 3옴 이하. 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볼게요. 46번을 풀어봤고 50번. 자, 수용 장소의 인입구 부분에 변압기의 중성점을 자, 접지를 한 저압 전솔로에 중성선에 추가 접지 공사를 했네요. 추가 접지. 자, 추가 접지. 자, 추가로 접지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접지 도체는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 됩니까? 자, 몇 스퀘어짜리를 써요? 일반적으로 중성선은 16스퀘어짜리의 어떤 접지 도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가 접지. 자,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이 되는 자, 추가 접지를 하는 곳에는 우리가 몇 스퀘어짜리 씁니까?
6스퀘어짜리에 자, 접지도체, 자, 연동선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되겠다. 3번이. 자, 5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분에 금속재 수도 관로가 있는 경우 또는 대지 간의 전기 저항값이 자, 몇 오미의 값을 유지하는 건물이 철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지구로 사용하여 자, 저압전선로의 접지식 전선에 추가 접지니까 추가 접지구 수도 관로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몇 오미야요? 3옴 이하가 되겠죠. 추가 접지니까. 그래서 답은 자,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추가 접지 3옴이 되겠죠. 53번을 볼까요? 자, 변압기 고압측 전로와의 혼촉에 의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 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 2초 이내에 고압 전로 자동 차단 장치가 되어 있다면 배전선로에 있어서 일선 지락전류가 2A면 접지저항. 우리 변압기에서의 접지저항값 어떻게 구합니까? 자, 접지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일선 지락전류에 대한 몇 볼트를 기준으로? 150V를 기준으로 구하죠. 이때는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하지 않았을 때. 근데 자동 차단 장치가 1초에서 2초 이내에 동작을 할 경우에는 접지저항 어떻게 구해요? 일선 지락전류에 대한 자, 전압 자체가 올라가겠죠. 얼마로? 300V로. 자, 그 다음에 1초 이내. 자, 1초 이내일 경우에 1초 이내에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하게 되면 접지저항은 일선 지락전류에 대한 600V가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했어요. 얼마? 2초 이내에. 그러니까 2초 이내니까 자, 얼마 됩니까? 일선 지락전류가 2A이고 300V니까 얼마? 150옴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정리를 잘 해놓으셨다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54번 문제예요. 자, 변압기 고압 측의 전로에 일선 지락전류가 5A일 때 자, 접지저항의 최대값은요. 자, 이때 혼촉에 의한 대지저항 150V 자동 차단 장치 동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 접지저항값 R은 일선 지락전류에 대한 150V가 기준이 돼서 여기는 5분의 150이 되니까 얼마가 되더라? 30옴이 된다더라. 답은 자, 2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정리가 좀 되십니까?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다음 문제를 또 살펴볼게요. 자, 57번입니다. 자, 다음의 곳에서 접지공사를 생략하여도 기술 기준에 접촉되지 않은 거 됐어요. 자, 접지공사를 생략하여도 기술 기준에 접촉되지 않은 거. 자, 22,900의 100의 변압기의 저압측의 중성점 또는 1단자. 접지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왜? 혼촉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저압측의 전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여기는 중성점에 어떤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6600V의 고압 전동계 외암에 대한 접지해야 되겠죠. 6600V의 어떤 고압이 있는데 어떤 전동계 그 고압의 외암을 내가 딱 잡았을 때 그러면 저 어떻게 됩니까? 말이 없어져요. 감전 나가니까. 그래서 접지를 하자. 감전 사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목주에 시설한 두상 변압기의 외암입니다. 자, 목주에다가 시설했어요. 목주에다가 시설할 경우에는 우리가 접지를 할 필요가 없다더라. 그죠? 목주, 목재, 또 건조한 장소. 자, 그런 부분에다가는 우리가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154,000. 자, 154kV 전선 밑에 있는 보호망도 당연히 154,000에 의한 어떤 유도전류,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자,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접지를 해야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접지를 생략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건조한 장소라든지 지지물이 목재라든지 또는 절연대라든지 그다음 이중 절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또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했을 때 또는 어떤 절연 변압기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길 제가 바랄게요. 자, 58번 문제입니다. 58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저압용 기계 기구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면 외암의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누전 차단기 전격이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은 됐어요. 자, 우리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 그때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의 전격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전격 감전 전류가 30mA 이하, 동작 시간이 0.03초의 전류 동작형일 때.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답이 몇 번이에요? 전격 감전 전류가 30mA 이하, 동작 시간이 0.3초 이하의 자, 전류 동작형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좀 정리가 좀 되세요? 그래서 설비 기준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또 다음 장에서 또 새롭게 또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